자, 요즘 투자 시장에는 AI 관련 거품 걱정이 많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40년 대박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올라타면 대박일 수도, 못타면 쪽박일 수도 있죠. 오늘은 최근 AI 관련 거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통찰을 얻을 것이며 그 같은 통찰을 나의 자산관리, 투자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사 쿡이라는 미국의 연준 이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산 밸류에이션이, 즉 주식의 가치가 역사적인 벤치마크 기준보다 매우 높다라는 것이 우리의 평가다. 또한 매트 말리 투자 회사의 밀러 타박이라는 전략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쏟아붓고 있는 AI 투자가 5년 뒤에 과연 이익을 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AI의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주가 지금 시가총액이 어떠한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그림으로 나타내었는데, 자, 제일 위에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그 밑에 뭐 TSMC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있네요. 자, 그런데 엔비디아가 단연 다른 기업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5조 달러를 넘겼다가 꺾인 상태인데요. 자, 5조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무려 7,500조 원 가까이나 됩니다. 엄청나죠. 엔비디아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보다 많을 것이라고들 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 50배에 육박합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12배 수준이고 반도체 업종의 전 세계적인 평균은 25배 정도입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 설비 투자가 올해 6천억 달러에서 5년 후 2030년에는 1조 달러 규모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그것의 5배 정도인 5조 달러 언저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거품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내년, 후내년 매출 전망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전망은 이미 현재의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다. 왜냐하면 주가는 미래의 기대치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요, 엔비디아의 매출이 성장하는 비율보다 팔았는데 돈을 못 받고 있는 외상 매출 증가율이 더 높다 하는 것도 시장의 거품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AI 인프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거품론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관련해서요, 최근 국내 어떤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에서 내년도 코스피 전망치를 국내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7,500까지 제시한 것이 눈길을 끕니다. 그 근거로는 AI 산업이 앞으로 40년 대세 상승 주기의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의 목적이요, 투자자 이익이 아니라 그들 증권회사의 판매 창구에 판매 강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상승 전망을 발표하죠. 이 같은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들의 다음 연도 전망치는 대체로 맞지 않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에서 가끔씩 추천 종목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추천 종목을 발표한 이후에는 해당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도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짜고 치는 기관들은 이미 매수하고 큰 틀에서 보면 개미들을 끌어들이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때 팔아치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죠. 자, 내년에 코스피가 정말 7,500이 될 건지 심지어 그 이상이 될 건지, 반대로 올해 코스피보다 형편없이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내년 또 코스피 7,500을 제시한 근거가 앞으로 40년 동안 대세 상승이라는 점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 내년 또 코스피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40년 대세 상승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순환 주기를 이야기할 때 40년에서 60년 정도의
콘트라 TF를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자, 물론 콘트라 TF 장기 파동 이론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론을 받아들인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파동의 원인과 특정 파동의 시작과 끝 모두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다는 것도 참고하십시오. 어쨌든 해당 증권회사에서 내년도 코스피 전망을 7,500으로 예측하면서 근거로 삼은 콘트라 TF는 주로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의 등장으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는 이론인데, 물론 그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이라는 것이 바로 AI를 뜻하겠죠. 자, 그런데 10년, 20년 후가 아니라 내년도 전망과 같은 단기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40년 이상의 장기 순환 주기를 가져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인데, 대세 상승이라고 해서 한 해도 빠짐없이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콘트라 TF보다 훨씬 주기가 짧은 다른 경기 순환 주기, 예를 들면 한 3, 4년 정도의 키친 파동,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알고 있는 10년 정도의 주글라 파동, 그 다음에 20년, 30년의 중장기 주기인 9,000Hz 파동 등이 콘트라 TF 장기 순환 주기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이야기해서 다음 그림을 함께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콘트라 TF 파동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근대 자본주의 이후로 총 5번의 파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5차 파동은 1970년에서 2010년까지 40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5차 파동의 종료 신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속에는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닷컴 버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대세 상승이라고 해서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서는 엄청난 폭락도 함께 있었다라는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40년 콘트라 TF 대세 상승 주기를 인용한 사람들은 5차 파동이 끝난 2010년부터를 6차 대세 상승 주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콘트라 TF 장기 순환 주기를 기준으로 벌써 15년이 지나온 셈입니다. 그런데 지난 15년을 돌이켜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초반에는 유럽이 망한다는 소위 피그 사태로 인한 쇼크가 있었고, 그 이후 트럼프와 시진핑의 무역전쟁 1차 라운드로 인한 투자 시장에 극심한 부침이 있었고, 그 다음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투자 시장이 곤두박질 쳤고, 또한 2022년 금리 상승기에도 투자 시장은 말 그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부터 AI가 등장하면서 주가가 치솟더니 다시 거품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지금부터는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통찰력을 가지는 순서인데요. 이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너무 명료합니다. 자, 그것은 40년짜리 콘트라 TF가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에서처럼 자본주의는 대세 상승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는 결국 우상향한다고 표현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자본주의를 그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크게 떨어진 것은 없이 계속 오르기만 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기간 속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죠. IMF, 닷컴 버블, 코로나, 그 다음에 금융위기, 그 외에도 수많은 폭락과 상승, 폭등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자,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자본주의가 멸망하지 않는 한 계속 대세 상승일 것이다. 그 속에 40년, 60년짜리 콘트라 TF라는 것도 있다는 점이죠. 물론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할 것이며, 오를 때는 오르는 이유가, 떨어질 때는 지금처럼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오르는 것이 자본주의다. 통찰력. 너무 간단하죠? 그러나 동시에 너무 명료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적용 3가지입니다. 이것도 너무 쉽습니다. 첫 번째,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투자는 3년, 5년, 10년 뒤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여윳돈으로 투자해야겠죠.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것은 조금만 떨어져도
내가 손해보고 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최근 자료 받아보면요. 투자시장, 주식시장에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액이 26조 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상 최대 규모. 여러분들은 신용융자를 받은 사람에 포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투자는요,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시금 투자보다는 적당히 돈을 나누어 사는 분할 투자. 그 다음에 배당이 나오는 배당 투자. 배당이 나온다는 것은 현금 흐름이 생긴다라는 것이잖아요. 자, 배당 투자는 안전마진이다. 배당금 그 자체는. 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시간을 이겨내는 적금식 투자. 이 같은 방법들을 혼용해서 투자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너무 쉽죠. 그런데 이렇게 쉽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막상 실행하는 사람은 열에 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실행하지 못하는 분들은 왜 그런지는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겠죠. 자, 그런데요, 시니어 분들 가운데 이 나이에 무슨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었다는 생각보다 내일보다 오늘이 빠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런 버핏은 전 재산의 98%를 65세 이후에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100세 가까이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100세 시대잖아요. 따라서 내가 가진 자산 가운데 정말 여윳돈이라면 나이를 떠나서 그 가운데 일정 금액은 투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자, 요즘 AI 산업에 대한 거품에 대한 걱정,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그 이해 가운데 우리는 어떤 통찰력을 가져야 하며 그 같은 통찰력을 내 돈 투자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노후 자산 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